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제대로 백악관 보이시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백악관의 전통인 칠면조 사면 행사가 열렸습니다. I hereby grant you a full and complete pardon. 미국의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칠면조를 사면해주는 의식을 치르는데요.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칠면조는 식탁에 오르는 대신 버지니아 공대의 사육장에 보내져서 안락한 여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인 미국 추수감사절은 그 역사가 16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종교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지금의 매사추세츠 지방에 정착할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되자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이 시초라고 하는데요. 그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은 전국에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모이는 큰 명절로 자리 잡았습니다. 추수감사절 저녁에는 구운 칠면조와 크랜베리 소스, 호박파이 등이 식탁에 올라오는데요. 추수감사절 기간에만 연간 칠면조 소비량의 18%인 약 5천만 마리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반중국 성향의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두며 이번 주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시위를 강경 진압한 홍콩 정부와 중국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표심으로 드러난 셈인데요. 홍콩에서 일어난 이변에 대해서는 잠시 후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유럽 남동부 알바니아에 규모 6.4의 지진이 강타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새벽 4시경 일어난 이번 지진으로 아파트 건물들이 붕괴해 수많은 사람이 잔해에 깔리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알바니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주변국에서는 구조대를 긴급 파견했지만 5.0 이상의 여진이 잇따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드레스덴의 박물관에 도둑이 들어 약 10억 달러 상당의 유물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범인들은 지난 25일 새벽 녹색 금고라는 의미의 그리네 게벨베 박물관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각종 유물을 훔쳐 달아났고 이 장면은 박물관 폐쇄회로 TV에 포착됐는데요. 경찰은 범행 시간 직전 박물관 인근에 화재가 발생해 도심 전력 공급이 끊어졌고 이로 인해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화재와 도난 사건 사이 연관성을 파헤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둑들이 훔쳐간 유물들 가운데는 중세 독일의 작센 왕국 시절부터 전해져 온 보석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값을 매기기도 어려울 만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은 폐쇄회로 TV에 포착된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찾아오는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검은 금요일이란 뜻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금요일을 지칭하는데요. 미국 소매업계는 이날을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하는 날로 간주해 가격을 파격적으로 할인해주는 등 행사를 벌입니다. 할인된 물건을 사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상점이 열리기도 전에 길게 줄을 늘어서서 기다리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돌아오는 월요일은 사이버 먼데이로 온라인 할인 판매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국의 K-팝 가수 구하라 씨가 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구 씨는 2008년 그룹 카라의 멤버로 데뷔한 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최근에는 솔로로 전향해 꾸준한 인기를 끌어왔는데요. 숨진 장소에서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돼 사이버 폭력과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한 우울증이 구 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 씨와 친한 사이였던 가수 설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달 만에 또 비보가 전해져 전 세계 K-팝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이어지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는 박승혁 프로듀서가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The election turnout will express our cause on freedom and democracy, and it's time to stop the humanitarian crisis in Hong Kong. 6개월째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홍콩에서 24일 치러진 구의원 선거 결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범민주 진영이 친중국 성향 후보들을 누르고 전체 의석의 86%를 차지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홍콩 시민 다수는 시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홍콩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결과인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선거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되기 싫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는 홍콩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홍콩 지방선거격인 구의원 선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년마다 홍콩의 18개 구를 대표하는 452명의 의원들을 뽑는 선거인데요. 홍콩에서 유일하게 실시되는 완전 보통 선거라 사실상 홍콩 정부를 향한 국민 투표의 성격을 띱니다. 기존에는 홍콩 18개국 모든 지역에서 친중파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레이도구 한 곳만 제외하고 17개 구에서 범민주 진영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죠. 홍콩 언론에 따르면 범민주 진영은 389석을 확보했고 친중파 진영은 63석을 얻는 데 그쳤는데요. 지난 구의회의 구성과 비교하면 범민주는 3배 이상 의석수를 늘린 반면 친중파는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홍콩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선거 결과이자 범민주 진영이 친중파를 누르고 다수를 차지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해외 유학 중이던 홍콩 학생들도 일시 귀국해 투표를 할 정도로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치 방식에 분노한 젊은 층이 투표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선거의 등록 유권자 수는 지난 선거보다 약 100만 명이 증가한 413만 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300만 명이 투표하면서 투표율은 71%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I would say directly to Carrie Lam, do not squander this opportunity. Don't waste this chance. Here is a moment. The window has been opened for you. Listen to what people have been saying.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이른바 우산혁명 세대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야권 지도자격인 조슈아 웡은 정부에 의해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그의 대리인 자격으로 홍콩섬 남부에 출마한 켈빈 람을 비롯해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던 조슬린 차오, 대규모 시위를 조직한 민간 인권전선의 지미 샴 대표 등 반중국 시위를 적극 주도했던 인물들이 다수 당선됐습니다. 반면 친중 성향의 거물급 정치인들은 줄줄이 낙선하며 고배를 마셨는데요. 지난 7월 위엔룽 전철역의 백색 테러를 지지해 시위대의 지탄을 받았던 주니어스 호 변호사는 1000표 이상의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유권자 대부분이 시위에 불만을 가진 침묵하는 다수일 것이라던 홍콩 정부의 장담은 실제 민심에서 크게 엇나갔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구의원들은 입법 권한이 없고 주로 지역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이 집권하는 2023년까지 새로운 변화가 홍콩에 불어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범민주 진영 당선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행정장관 직선제 등 시위대의 5대 요구사항 촉구를 선거 캠페인으로 내세워 당선됐는데요. 이들이 여세를 몰아 내년 입법회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但係我相信多咗民主黨嘅聲音嘅話，咁佢哋希望達到嘅嘢就會多咗一部分人可以幫佢哋表達出嚟咯。 또 이날 당선된 일부 구의원들은 시위대 일부가 포위되어 있는 홍콩 이공대를 방문해 투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이제는 경찰이 포위를 해제하고 물러나 대치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선거를 통해 홍콩의 민주화 요구를 힘으로 누를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이번 선거에 서방 세력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놓았고 정부는 애써 선거 결과를 외면하는 분위기입니다. 民主派就是香港媒体，香港大家都主张民主啊，大家都知道这个结果是你怎么看的？香港是中国的一部分，香港是中国的一个特别行政区，任何企图搞乱香港，甚至要损害香港的稳定和繁荣的企图，都是不可能得逞。 아울러 홍콩을 일국 양제의 모범 사례로 내세워 타이완과 통일을 노렸던 시진핑 정부에게는 뼈아픈 실패로 기록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타이완에서는 격해지는 홍콩 사태와 중국의 노골적인 개입을 지켜보면서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지지율이 통합파인 야당 후보를 크게 앞서는 등 반중 정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홍콩 정부가 범죄자를 중국으로 보내는 송환법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된 홍콩 시위. 홍콩 시민들이 거리에서 요구한 것은 중국 정부가 홍콩 반환 당시에 약속한 일국 양제, 향인 치양, 고도 자치 이 3대 원칙을 지키라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한마디로 중국과 달리 홍콩에는 보편적 인권과 법치 등 서구적 가치를 허하라는 겁니다.
they want to be left alone at the very minimum. And they want their dignity, their basic human rights, their freedom, their rule of law be respected and upheld. 몇 달간 도심을 마비시켰던 시위는 경찰의 총격과 강경 진압으로 거의 해산됐지만 10대, 20대 청년들이 거리에서 외친 구호는 700만 홍콩 시민들의 마음속에 남아 이번 선거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압승이라는 대이변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 변화, 지역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데일 시간입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김관우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바닷가재로 알려진 랍스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산물인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북동부 메인주 앞바다에 잡히는 랍스터를 으뜸으로 쳐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메인에서 35년간 랍스터를 잡아온 랍스터잡이 톰 마틴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이 메인주 하면 랍스터 하면 메인주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메인주가 미국 1위의 랍스터 산지로 거듭나기까지는 개체수 보존을 위해 노력한 지역 어부들의 공이 큰데요. VOA 센트럴 취재를 통해 메인 랍스터잡이의 사냥법과 개체수 보존 노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랍스터맨 톰 마틴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Well, I started lobstering as a summer job as a kid when I was 14, and then lobstered every summer until I went to college for about a year and then dropped out and started lobstering year-round. So I've been lobstering for 35 years in total. All right, so that is a beauty. So every lobster has to be at least 3 1/4 inches to keep it across his back. So what we do is we hook this right behind the lobster's eye, the back corner of his eye socket, and then we watch carefully to see where this point touches. If that lands on the lobster's back, he's big enough. If it touches beneath the back, he's too short, and you can see that one easily touches on the back. This one we can keep. Every time we get a keeper lobster, we have to check the sex. So on the females, we're always looking for eggs. And when a female is carrying her eggs, the entire bottom of her tail would be covered with thousands and thousands of little black dots. So if we catch one of those inside the trap, we're gonna set her free. But before we do, we're gonna mark her as a breeding female. So what the lobsterman does is we take something sharp and we leave a scar on the second tail flipper from the right. We actually mark it with a scar. So that scar indicates that she's a breeding female. So even after she's thrown back and the eggs are released into the sea, we're always checking the sex and we're always checking females for a mark. If the female has a mark, she gets thrown back for the rest of her life. The Maine fishermen thought this law up and had it passed in the 1930s to protect the breeding females. Just go through the measuring process, and is that a little bit too short? So you can imagine that once we mark a female, she's going to get thrown back from the trap year after year after year. So eventually, we have a lot of very large breeding females in our population. Those large females need a similar sized male to mate with. So we also need to protect some big males to mate with the big females. So we've already used the short side of the measure of 3 1/4 inches, but the back of the measure is 5 inches. And that's a maximum size limit. In the state of Maine, you can't keep a lobster that's over 5 inches on the carapace. So that guarantees that we preserve some big males to keep mating with the big females that we've saved by notching their tails. But this is one of the primary reasons why our lobster population in the state of Maine is still so high. We're doing such a good job to conserve the breeding females. I really enjoy doing it. It's a lot of hard work, but I think the reward can be there. And every year is different. I mean, some years you catch a lot of lobsters, some years you don't. So you can never really rely on the income entirely, but you just work as hard as you can and then let the chips fall where they may.